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나리 씨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아우 너무 신났죠. 오늘 수업 주제가 주제인 만큼 특별히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분으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타짜의 김혜수 씨입니다. 예림이. 네? 네? 누구요? 이렇게 어색하게 받아줄 거예요? 정말 안 닮았나 보다. 나는 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미안해요. 김혜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머리띠 정말. 비슷해, 머리띠. 머리띠가 비슷한 걸로. 머리띠가 비슷한 걸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영화 할 때 빠질 수 없는 거. 제가 팝콘을 좀 튀겨왔습니다. 아 좋다. 야, 우리 센스가 우리 역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수북하게 해야 되는데. 어니언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아, 어니언 감사합니다. 맛은 없어요? 어니언요? 네. 몇 대 맞았네. 그냥 어니언.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나이 불문, 직업 불문, 국적 불문. 누구나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팔공야학 교실이 맞나요? 저는 부산에서 연기를 시작해서 대구에서 연기를 키운 배우 이모준입니다. 사건 뺏기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단순히 이기적인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 거야? 저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장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지금 배우분이랑 영화 감독님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맞아. 사실 두 분은 뭐 영화, 대구 영화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팔공야학에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해왔는데 또 대구가 저를 키워준 또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선 감독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보통 영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대구 영화 역사에 대해서 잘 알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영화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겠어. 좋아요. 오늘 진짜 팝콘 갈 것 같은데 오. 이제 선생님만 모시면 되거든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선생님은 영화계의 아버지신가요? 대구 영화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삼촌? 아니요. 아버지는 아니고요. 네. 대구 단편영화제 사무국장이기도 하고 5국장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승우라고 합니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부터 저랑 함께 영화의 시작부터 대구에서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초로 봤던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관에서 제일 처음 봤던 영화. 저는 사실 89년도에 집에서 비디오로 많이 빌려봤거든요. 지구방위 후레쉬맨이라고. 진짜 유치원 때 누가 낚아챌까 봐 그냥 제일 먼저 달려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개봉 영화는 아니네요. 저희 때는 뭐 비디오 빌려가지고 낯길 놓쳐가지고 막 전화 와서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제 기억에 저는 처음 극장에서 영화 본 게 쉬리 같아요.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극장에 엄마 아빠 다 같이 가서 쉬리도 아, 저 쉬리가 5살 많이 때 처음 봤는데 같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경관에서 봤었고 수족관 장면만 기억에 남아있어요. 보자 그만 보자. 쉬리가 99년도인데 그때 5살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5세 관람 거예요. 어떻게 보셨죠? 키스 장면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못 본 걸로. 저는 이제 대구의 서부정류장 옆에 간문시장 있잖아요. 네. 간문시장 옆에 이제 예전에 신라극장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홍콩할매 귀신을 홍콩할매 귀신. 저희가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깜깜한 어둠의 상영관에 들어가서 하나의 빛을 본다는 어떤 그 몰입의 경험. 이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어서 대체적으로 그 순간을 잊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나 봐요. 그렇죠. 문득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럼 영화의 첫 시작은 언제일까? 영화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VCR 먼저 한번 보고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어디 안 나? 어디 안 잘못 든 거 나지?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영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무슨 영화라고 뭐죠? 하기엔 뭐지? 그냥 누가 찍은 습작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 그죠? 오, 네. 흑백 영화긴 한데 엄청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화는 저희 다 본 거예요, 한 영화를? 보셨죠? 이거 예림 한편 뚝딱한 거예요? 예림 1억이야? 맞잖아. 왜? 예림이에요. 47조짜리 영화고요. 최초의 영화입니다. 1895년도에 1895년. 최초로 대중상영회를 가졌던 루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건 너무 저게 좀 너무 이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189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들이 한 뭐 200~300년 전 사람 같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가 죽었던 게 1890년이에요. 그때 막 해바라기 그리고 있던 5년 후에 저 영상이 빵 나타난 거거든요. 상영관에서 실제 저 영상을 봤던 사람들은 움찔움찔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매체가 그렇겠네요. 세상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상영을 했던 그 장치의 이름이 시네마토그라프라고 해서 네. 촬영을 얘기하는 시네마토그라피 어원을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네마가 나온 거구나. 네. 그리고 대륙을 넘어서 미국 대륙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1891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걸 발명한 사람 과학자. 에디슨. 그렇죠. 에디슨이 1891년에 다른 형태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키네토스코프라는 건데 엄청 큰 이 나무 판자 위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필름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게 태엽 같은 걸 이렇게 돌리면 네. 이게 빨리 활동 사진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그게 1891년도에 만들어졌던 거였습니다. 4년 더 빨리 나왔네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최초의 영화는 루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던 방금 보셨던 저희 기차의 도착 네네. 저게 최초의 영화로 거의 공인되다시피 했죠. 에디슨이 밀렸네요? 그러니까 밀렸죠. 에디슨이 훨씬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왜 최초의 영화 타이틀을 빼앗겼을까요? 유명한 걸로만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네, 영화란 걸 얘기할 때 상영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두컴컴한 데서 많은 사람이 다중의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에디슨은 이렇게 혼자서만 볼 수 있는 거였었고 혼자서. 처음에 그 키네토스코프를 만들었을 때 컨텐츠가 키스하는 거라든가 뭐 야한 춤추는 거, 네. 뭐 권투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영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오락의 목적도 있지만 네. 예술적 가치 아니면 사료적 가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영관에서 최초로 상영했던 루미에르의 작품이 최초의 영화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영화관 자주 안 가시잖아요. 대부분 이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이 패드 같은 걸로 보죠. 맞아요. 학자들 중에 몇몇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디슨의 복수다. 왜냐하면 맞네. 아까 어. 키네토스코프는 혼자만 볼 맞아. 수 있는 장비였었잖아요. 네.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에디슨의 복수다 이렇게 뭐 명명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어 예.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초의 타이틀을 빼앗겼지만 에디슨의 맞아요, 복수로서 맞아요. 이제 뒤끝이 있는 거죠. 다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대구 영화라는 게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대구의 영화 이러면 대구의 어떤 영화. 게 떠오르세요? 비교적 최근작이 검은 사제들. 검은 거기 사제. 이제 동성로 장면도 나오고 또 대명동 계대도 나오고. 맞습니다. 검은 사제들 만드셨던 박재영 감독님이 예전에는 그 똑같은 단편 영화를 만드셔서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걸 바로 장편으로 만든 게 검은 사제들이죠. 그래요. 대구가 근대 건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건물들이나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작품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박찬욱 감독님도 박쥐 찍을 때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에서 꽤 오래 찍기도 하셨죠. 그리고 소재로 보면 뭐 대구 지하철 참사를 다뤘던 뭐 로봇솔이라든가 뭐 힘을 내어 미스터리 이런 작품들도 간간히 이제 촬영이 되고는 있죠. 활발하게 상업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진 않지만 네. 독립 영화들은 꽤나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의 자본을 가지고 대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작년만 하더라도 벌써 3편 정도가 촬영이 됐고요.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개봉한 작품만 해도 벌써 2편이나 개봉을 했죠. 그리고 매년 한 20편 정도의 단편 영화들이 꾸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의 측면에서만 보면 네. 대구는 꽤나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 저. 네. 사실 독립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거는 뭐 원앙소리도 맞죠? 하고 네.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그렇죠. 이렇게 대표적인 독립영화 같은데 사실 개념조차 좀 헷갈리는 것이 독립이라 하면 뭐 무엇으로부터 독립인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하게? 네. 그 독립영화의 개념을 생각하려면 그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독립영화의 반대는 종속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상업영화입니다. 상업영화. 네. 보통의 상업영화는 잘 만들어진 어떤 문화 상품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과 각색가들이 붙어서 몇 분마다 웃기고 몇 분마다 코미디, 몇 분마다 액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된 상품이에요. 이야기를 만드는 감독이 자기의 얘기를 쓰거나 좀 대중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봉준호 감독도 네. 그 당시에 얄라형이나 뭐 이런 영화 서울 영화 집단 이런 동호회에서 독립영화를 만드시던 경력들이 다 있으신 거죠. 아무래도 훨씬 더 감독이나 제작자의 운신의 폭이 넓겠네요. 근데 그렇죠. 투자자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독립영화는 좀 어렵고 난해하고 재미없다. 네. 사실 너무 심오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네. 실제로 어려운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답하지 말고 저희 직접 만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감독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호흡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연출을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 보는 영화 문법이다 보니까 좀 낯설다. 문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것들을 해석하는 법칙 같은 것들이죠. 상업영화는 문법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상업영화는 문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다 이해되게끔 만드는 것이 상품으로서의 영화니까요. 그런데 독립영화를 즐기시기 위해서는 그 어느 정도의 문법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허.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 시각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저희가 감상을 하긴 합니다. 상업영화는 철저하게 기획된 문화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독립영화는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에 가까워요. 예술 작품. 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꼭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그것들은 감독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감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면 아마 색다른 재미를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공식, 새로운 문법을 조금 내가 해석한다, 풀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봐야겠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높이면 거기에 대한 문법을 익히는 순간이 오면 내 취향도 개발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통해서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독립영화 전용관이든 예술영화 전용관이든을 찾으셔서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시네마의 미래 중 한 측면일 텐데 취향의 공동체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같이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의 이야기를 2개, 3개, 4개로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취향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취향 공동체라는 단어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끼리 너 그 영화 혹시 봤어? 이런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다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절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매개체가 영화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랑 같이 뭐 같은 취향 공동체가 돼보실래요? 왜? 저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만약에 네. 영화 감독이 된다면요. 네. 국제시장처럼 네. 제목을 서문시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의 역사를 거기다 총 집약해서 다 집어넣는 거죠. 뭐 2.28 민주운동 우리 있잖아요. 2.28 민주운동 그리고 뭐 왜 대구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띌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섞어서 한 사람의 일대기처럼 만든다면 1,000만 가지 않을까. 좋은데요? 투자하겠습니다. 그 배우는 우리 네. 호준 배우님으로. 오. 제가 좀 더 열심히 그럼 감독은 우리 투자자신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작자로 제작자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진짜 연기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옛날에 연극을 많이 했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너 정말 무대 체질이다. 근데 이제 탈이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배우에 적합하지 않은 탈이기 때문에 이제 TV 쪽으로 가지 못하고 영화 쪽으로 못 갔지만은 누구나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배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개성 있는 얼굴이시고요. 오히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감독님이 뒤에서 크크크 하고 조용히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뭐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멋지신 것 같아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오늘 꼭 대답해야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임마! 내가 세상이나 막장 굽어먹고! 대구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자랑하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숙제를 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관련된 트레일러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진영 씨 90년생이셔서 올해 마지막 해이신 거 아시죠? 네. 진영이 공장 잘 나오나? 딴 데 취업 안 되면 공장에서 일하러 가지. 푸르다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30대 취업준비생인 진영이가 주인공입니다. 아 엄마, 나 캐나다 가도 되나? 나중에 해라. 엄마 늦었다. 사망자분하고 어떤 관계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사고로 급하게 돌아가십니다. 진영이는 잠깐이라도 아빠 돌아가신 이후에 공장도 어머니를 잃은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서서히 망가져가는. 네, 할 말 있다. 이제 캐나다에 일하러 간다. 다음 주까지 미술 갚아야 물건 나온다고. 근데 결국 이 대면하고 대화가 없던 이 아버지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묘한 긴장관계. 근데 이것이 정말 삶은 흐른다라는 표현, 그 제목대로 그대로인 것이 이 갈등 관계가 막 드라마틱하게 봉합되거나 막 펑펑 울거나 화해하거나 이런 장면들은 없지만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고 사라지고 견뎌지면서 그 갈등들이 그냥 서서히 약간 녹아져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 그렇게 저는 감상했습니다. 우와. 야. 영화 소개 프로그램을 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해주셨고요. 이 영화는 그 대구 출신의 대구에 살고 계시는 김현정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의 90% 이상은 대구 경북에서 다 촬영이 됐고 거의 뭐 메이드 인 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재나 이야기도 대구의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잘 대구를 나타내주는 영화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서문시장 대신에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그냥 솔직한 감상평은 이 상업 영화에 찌들어 있는 저의 뇌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때쯤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짠! 아빠랑 주인공이랑 막 얼싸안고 운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이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잔잔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아주 극적인 상황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영화에 그냥 잠시 검은 화면으로 딱 돼 있기를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런 전개가. 좀 진짜 상업 영화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뻔한 클리셰가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처음 보는 느낌. 그리고 배우의 입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배우들의 연기력을 또 보게 되잖아요. 조단역으로 출연하시는 대구 연극계 출신 배우님들이 실생활 연기, 정말 살아있는 연기들을 많이 펼쳐주셨죠. 뭔가 영화 제목처럼 흘러간다라는 느낌? 사실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들은 바다의 파도 같거든요. 막 감정이 막 요동치면서 막 드라마틱한 장치도 많은데 흐르다 영화는 그냥 진짜 잔잔한 호수, 강물처럼 흘러간다. 진짜 우리들의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더 뭐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보는 게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한 지점도 있었어요. 우리 집 옆집 얘기 같아서. 맞아요. 아빠와 그 딸의 그 건조한. 네, 참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상업적인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그 어떤 극적인 스토리. 이를테면 아빠와 화해할 때 막 울고 엄마의 죽음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으로 따지면 감독은 그게 하나도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죽음이나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감독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도 24시간 울거나 365일 울거나 하지 않잖아요. 금방 일상에 찌든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고단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어쩌면 그걸 재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중간에 되게 긴 암전의 장면이 두 군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긴 두 개의 암전은 왜 들어갔을까? 그럼 긴 두 개의 암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핵심 아닐까? 이런 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보다 보면 꽤 풍부한 재미를 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 네. 독립영화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데가 없어요. 어떻게 감독님한테 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죠.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늘상 이런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틀어주는 극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극장? 그렇죠. 선생님 눈빛이 지금 네. 오늘 시간 중에 가장 빛나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아, 제가 밥값은 해야죠. 표정이 너무 심각하세요. 지금 뭐 쳐다보고 계세요? 아, 저희 이번 첫 상영 예매표 보고 있는데요. 두 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휠체어석까지 포함해서 총 55개 좌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5호 극장이고요. 아무래도 한국 독립영화는 저변이 넓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관객 수가 조금 떨어져 보이고 그렇기도 합니다. 3월 27일 날 개봉하는 저희 신작 영화들인데요. 대체적으로 멀티플렉스에서 선호하는 작품들은 아닙니다. 독립영화라든가 예술영화는 사실 멀티플렉스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고요. 저희 5호 극장 같은 독립영화 전용관, 예술영화 전용관에서 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45 정말 영화 매니아들만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영화 보면서 폰 꺼내가 보는 사람도 없고 조용하게 보고 조용하게 나올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볼 때 영화를 한 달에 3번을 보거든요. 그 영화비도 만만치 않아서 5번을 보면 한 번 무료고 그것도 좋았고 또 하나는 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구 단편 영화제인데요. 대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발하게 이렇게 독립영화들이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의 독립영화사 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대구 단편 영화제입니다. 네. 올해로 벌써 25회째를 맞았거든요. 기네요. 2000년부터 시작된 영화제인데 명칭이나 포맷, 단편 영화제라는 포맷 변화 없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전국에서 그런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구의 문화유산이니까 어디 나가서도 꼭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행사니까요. 대구에도 대구 단편영화제라는 것이 있다. 호준 배우도 대구 단편영화제하고는 인연이... 그 말씀을 해주시길 기다렸습니다. 20회째 대구 단편영화제 때는 올해의 배우로 또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고마운 영화제입니다. 우리 감독님들께도 굉장히 또 중요한 기회고 등용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장 감독님은 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작년 24회 대구 단편 영화제 때 애플 시네마 부문이라고 이제 지역 경쟁 부문에서 저기 포스터가 있는데 저 겨울 캠프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 대상 받았어요. 봉준호 감독처럼 아주 대감독이 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저 잊지 말고 사인해주고 가세요. 알겠죠? 이렇게 장 감독님들 사인 꼭 해주셔야 돼요. 제일 궁금한 거는 그 대상 받으면은 상금 얼마나 되나요? 궁금하긴 하네요. 좀 신뢰되는 질문. 400만 원이요. 400만 원. 네. 500만 원 아니고 400만 원을 주네요.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어려움은 있죠. 대구광역시에서 운영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고요. 해마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열심히 이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아름아름 또 발로 네. 뛰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지만 지켜나가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편 영화를 제작해서 공모할 수 있는 그 영화제 자체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재영 감독 네. 그 분도 검은 사제들 하기 전에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영화로 저희 대구 단편 영화제에서 최초로 대상을 받으셨고 저희가 옛날엔 또 연기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태구 배우 알죠. 네. 네. 그분의 생애 첫 연기상이 저희 대구 단편 영화제였습니다. 와. 그리고 그 형인 엄태하 감독도 단편 영화로 최초로 상을 받았던 게 저희 대구 단편 영화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구 단편 영화제가 전국의 모든 국내 독립 영화제들 중에서 감독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영화제라고 알고 있어요. 와. 그 이유가 감독들이 모두가 다 같이 심사위원이 돼서 각자의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형평성 있는 선정 방식이라는 생각에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독립영화 어디서 봐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단편은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건 진짜 극장에서도 잘 안 해주거든요. 묶어서 상영하지 않는 한 단편을 볼 기회도 잘 없어요. 근데 단편 영화제가 장편 영화로 가는 길, 그러니까 상업 영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단편 영화제 자체도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작품, 예술 작품이거든요. 감독이 가질 수 있는 예술적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포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 단편 영화제가 점점 단편 영화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구가 상업 영화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제 독립 영화 쪽에서는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뭐 대구가 영화의 도시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니다. 네네. 그러나 분명히 영화적 도시로 가기 위한 DNA는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전부터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독립영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도시가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 대구나 몇몇 곳이 유일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독립영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내식으로 해석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 얘기의 말뜻은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지는 수많은 독립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주류인 반면에 대구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그 소재나 형식이나 방식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만듭니다. 네. 그래서 대구의 독립 영화를 지키는 것이 전체 영화 산업, 전체 독립영화 산업의 다양성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역할,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이라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영상 미디어 센터 센터장 권현준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요거 목구멍으로 넘기면 얘랑 사귀는 길에 맛있는 걸로 준비했대. 뭐하노?